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호호 손이 시릴 만큼 추운 겨울 어느 날 시작된단다. 창밖을 한번 상상해 볼까? 하얀 눈송이가 마치 솜사탕처럼 하늘에서 펄펄 내리고 있어. 그 창가에는 한 아름다운 왕비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 창틀은 아주 까만 흑단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얀 눈과 정말 잘 어울렸어. 왕비님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앗! 하고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 빨간 피가 세 방울 하얀 눈 위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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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지. 왕비님은 그 붉은 피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소원을 빌었어. 아! 저 눈처럼 하얀 피부, 이 핏방울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저 창틀처럼 까만 머릿결을 가진 예쁜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비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았나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런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단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 눈처럼 하얗다는 뜻이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음 약한 왕비님은 공주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곧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말았단다. 시간이 흘러 왕은 백설공주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주기로 했어. 새 왕비님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었지. 하지만 친구들, 겉모습이 예쁘다고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닌가 봐. 이 새 왕비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뻐야만 직성이 풀리는 욕심 많고 질투심 강한 사람이었거든. 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면서 참지를 못했대. 왕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바로 말을 할 줄 아는 신비한 요술 거울이었지. 왕비는 매일 아침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이 그야 물론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왕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어. 거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왕비는 자기가 정말 최고라고 믿었지. 그런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 백설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7살이 되었을 때 공주는 이미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단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인사하고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는 마음씨가 더 고왔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백설공주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을까 하고 칭찬했단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지? 왕비는 당연히 자기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거울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야. 왕비님,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은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그 꼬맹이가 나보다 예쁘다고? 왕비의 얼굴은 질투심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할 만큼 무섭게 일그러졌어. 친구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다. 화를 참지 못한 왕비는 결국 사냥꾼을 불렀어. 왕비의 눈에는 이제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만 보였거든. 사냥꾼아, 저 아이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없애버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는 사냥꾼 아저씨와 숲으로 소풍을 간다고 생각했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숲길을 걸었지. 와! 아저씨! 저기 나비 좀 보세요. 꽃들도 너무 예뻐요. 공주가 꽃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사냥꾼은 등 뒤에서 천천히 사냥칼을 꺼냈어. 숲속의 새들이 위험하다고 짹짹 울었지만 공주는 듣지 못했지.
과연 공주는 어떻게 될까? 사냥꾼이 다가오는 인기척에 공주가 뒤를 돌아봤어. 사냥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 공주님, 용서하십시오. 왕비님이 공주님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왜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공주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숲속 깊이 숨어서 절대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사냥꾼은 공주를 놓아주고 대신 멧돼지를 잡아 그 증거를 왕비에게 가져가기로 했어. 혼자가 된 공주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 숲은 아까와는 다르게 너무나 무서워 보였지. 나뭇가지들이 마치 괴물의 손처럼 공주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 아무도 없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도 공주는 멈출 수가 없었어. 해는 지고 숲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찼단다. 얼마나 달렸을까? 공주의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어. 가까이 가보니 장난감처럼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지. 공주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지. 끼익! 문이 열리고 공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정말 신기했어. 모든 물건이 다 작고 귀여웠거든.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 7개, 작은 숟가락 7개, 작은 컵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 어머, 여기엔 꼬마 요정들이 사나 봐. 배가 너무 고팠던 공주는 접시에 있는 빵과 수프를 아주 조금씩, 한 입씩만 나누어 먹었어. 한 사람 것만 다 먹으면 그 사람이 배고플까봐 배려한 거지.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어. 방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쭈루룩 놓여 있었지. 첫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두 번째는 너무 푹신하고 그렇게 하나씩 누워보다가 7번째 침대가 딱 맞았어. 공주는 거기서 이불을 덮고 스르르 잠이 들었단다.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들이 공주의 잠자리를 지켜주었지.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집주인들이 돌아왔어. 그들은 산속 광산에서 금과 보석을 캐는 7 난쟁이들이었지. 등불을 들고 들어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 내 의자가 움직였어. 누가 내 빵을 조금 먹었어. 내 포크다. 집안이 엉망이 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분명했거든. 난쟁이들은 살금살금 침실로 올라갔어. 그리고 7번째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지. 세상에, 인간 여자아이야. 쉿, 깨우지 마. 정말 예쁘게 생겼다. 난쟁이들은 공주가 깰까봐 등불을 가까이 대보며 감탄했어. 그들은 공주를 깨우지 않고 자신들은 바닥에서 서로 웅크리고 잠을 잤단 바. 마음씨 착한 난쟁이들지. 아침 햇살이 비추고 공주가 눈을 떴어. 눈앞에 7명의 난쟁이가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하지만 난쟁이들이 친절하게 웃어주자 공주는 안심하고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공주님, 갈 곳이 없다면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제가 청소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백설공주는 7 난쟁이와 한 가족이 되어 숲속 생활을 시작했단다. 다시 무서운 왕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왕비는 공주가 죽은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에 섰어. 거울아, 이제 내가 제일 예쁘지? 왕비님, 숲속 오두막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1000배는 더 예쁩니다. 왕비는 너무 화가 나서 거울을 깰 뻔했어. 사냥꾼이 날 속였어.
왕비는 이제 직접 나서기로 했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마법의 약을 마시고 늙은 장사꾼 할머니로 변신했지. 예쁜 물건 사세요. 알록달록한 허리끈이 있어요. 왕비는 숲속 오두막을 찾아가 외쳤어. 공주는 난쟁이들이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한 말이 생각났지만 창밖에 알록달록한 허리끈이 너무 예뻐 보였어. 할머니, 그 끈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이리 와봐요. 내가 직접 매줄게. 왕비는 순식간에 허리띠를 아주 꽉 졸라매버렸어. 공주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 다행히 저녁이 되어 난쟁이들이 돌아왔어. 쓰러진 공주를 보고 깜짝 놀라 꽉 조인 허리띠를 가위로 싹둑 잘라냈지. 공주는 후유 하고 숨을 크게 내쉬며 깨어났어. 난쟁이들은 공주님, 그 할머니는 왕비가 변장한 거예요. 제발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 왕비는 거울을 보고 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 이 끈질긴 것. 이번에는 독을 잔뜩 묻힌 반짝이는 머리빗을 준비했어. 그리고 다른 할머니로 변장해서 다시 찾아갔지. 머리빗 사세요. 머릿결이 비단처럼 고와지는 빛이에요. 공주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냥 구경만 해 라는 말에 넘어가 문을 살짝 열고 말았어. 왕비가 공주의 머리에 빗을 꽂자마자 도깨운이 퍼져 공주는 또다시 쓰러졌단다. 이번에도 난쟁이들이 일찍 돌아와 머리에 꽂힌 빗을 빼주었어. 공주는 간신히 눈을 떴지. 난쟁이들은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공주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엔 우리가 못 구해줄 수도 있어요.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꼭 그러겠다고 맹세했어.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는 미쳐 날뛰었어.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지. 왕비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무시무시한 독사과를 만들기 시작했어. 가장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여기에 잠이 드는 독을 넣자.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한 입만 먹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야. 사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 누구도 그 사과에 독이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야. 왕비는 시골 농부 아줌마로 변장했어. 그리고 공주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 공주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사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하지만 왕비는 꾀를 냈지. 어머,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럼 이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내가 반을 먹을게. 너는 나머지 반을 먹으렴? 왕비는 독이 없는 하얀 쪽을 먹고 독이 들어있는 빨간 쪽을 공주에게 건넸어. 아줌마가 먹어도 괜찮은 걸 보자 공주는 의심을 거두었어. 그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한 입 아삭 하고 베어 물었지. 그 순간 공주의 손에서 사과가 툭 떨어졌어. 공주는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이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왕비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지. 이제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난쟁이들도 이번엔 널 깨우지 못할 거다. 난쟁이들이 돌아왔을 때 공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 허리띠를 풀어보고 머리를 감겨보고 물을 먹여봐도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 난쟁이들은 공주를 둘러싸고 엉엉 울었어. 다람쥐도 토끼도 사슴도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지. 숲속은 온통 슬픔에 잠겼단다. 그렇게 3일이 지났지만 공주는 여전히 잠든 모습 그대로였어. 공주의 얼굴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뺨이 붉고 아름다웠어.
난쟁이들은 차마 공주를 캄캄한 땅 속에 묻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투명한 유리로 관을 만들고 그 안에 공주를 눕혔어. 그리고 산 위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올려두었단다. 난쟁이들은 번갈아 가며 밤낮으로 공주 곁을 지켰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님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유리관 속에 잠든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 왕자님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 난쟁이님들, 이 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궁전으로 모셔가 평생토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난쟁이들도 왕자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 그들은 슬프지만 공주를 왕자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지. 난쟁이들이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신하가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휘청 하고 넘어진 거야. 쿵 하는 충격에 공주의 목에 걸려 있던 독서과 조각이 콜록 하고 튀어나왔어. 마법이 풀린 거야. 공주가 긴 속눈썹을 떨며 눈을 번쩍 떴어. 어머,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공주님, 살아나셨군요. 이건 기적입니다. 왕자님은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청원했어. 저와 함께 제 나라로 가서 왕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공주는 기쁘게 승낙했지.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 못된 새 왕비는 이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다가 신부가 백설공주라는 걸 알고 너무 놀라 화병이 나서 쓰러졌대.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을 구해준 7 난쟁이들을 자주 초대해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니? 겉모습만 예쁘려고 욕심부렸던 왕비는 결국 불행해졌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친구들에게 친절했던 백설공주는 큰 복을 받았잖아. 우리 친구들도 백설공주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왕비는 왜 백설공주를 질투했을까요? 두 번째, 내가 만약 난쟁이라면 백설공주를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진짜 안녕! 아기 돼지 삼형제. 늑대가 나타났다. 깊고 깊은 숲속.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배고파.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군.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귀. 바로 무서운 늑대 아저씨였어요. 늑대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맛을 다셨죠. 저기 언덕 너머에 통통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저녁은 아주 배불리 먹겠어. 늑대가 노리는 건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꿈꾸는 책방 친구들.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지만 다시 들어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숲속 마을, 귀여운 돼지 삼형제와 무시무시한 손님 이야기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예쁜 집을 짓고 있는 아기 돼지들을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멋진 집을 짓고 말야. 삼형제는
엄마 품을 떠나 씩씩하게 길을 나섰죠. 아유, 집 짓는 건 너무 귀찮아. 나는 대충 짓고 낮잠이나 실컷 잘 거야. 나도. 나는 빨리 짓고 춤추고 놀아야지. 룰루랄라. 형들은 참 늑대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게으름뱅이 첫째 돼지는 길가에 있는 지푸라기를 모았어요. 지푸라기는 가볍고 묶기도 쉬웠죠. 슥싹슥싹 뚝딱. 순식간에 집이 완성되었어요. 역시 내가 최고야. 이렇게 빨리 끝내다니. 이제 폭 자야지. 첫째는 폭신한 지푸라기 침대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첫째가 잠든 사이 집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더니 지푸라기 집 문 앞에 딱 멈춰섰죠. 여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지푸라기 집이 있군. 아까 숲에서 봤던 그 배고픈 늑대예요. 과연 첫째 돼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기 돼지야, 문 열어라. 안 그러면 입바람을 불어 집을 날려버린다. 싫어, 절대로 안 열어줄 거야. 그래? 그렇다면 후합! 늑대가 입바람을 세게 불자 힘없는 지푸라기 집은 확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으아, 살려줘요. 집이 사라진 첫째 돼지는 헐레벌떡 뛰었어요. 바로 둘째 돼지네 집으로 말이죠. 둘째는 나무 판자를 주워 못을 박아 집을 짓고 있었어요. 똑딱, 똑딱. 지푸라기보다는 나무가 훨씬 튼튼하지. 다 됐다. 막 집을 완성한 둘째네 집으로 첫째가 뛰어들어왔어요. 둘째야, 문 닫아. 늑대가 쫓아와. 이 녀석들이 문 안 열어. 둘째 돼지는 흥 하고 코를 큽니다. 흥, 우리 집은 나무로 지어서 끄떡없다고. 둘째는 자신만만했어요. 나무는 지푸라기보다 단단하니까요. 하지만 늑대는 비웃으며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의 가슴이 풍선처럼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어요.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후. 늑대의 입바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태풍처럼 몰아쳤죠. 그러자 튼튼해 보였던 나무집이 집이 왜 이러지? 둘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튼튼할 줄 알았던 나무 기둥이 휘청 하더니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입바람 한 방에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예요.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첫째와 둘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말 큰일 났어요. 그 시각 막내 셋째 돼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셋째는 무거운 벽돌을 하나하나 나르고 꼼꼼하게 시멘트를 발라 집을 짓고 있었어요. 휴, 힘들다. 하지만 벽돌로 지어야 비바람이 불어도 늑대가 와도 끄떡없지. 영차.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튼튼하고 멋진 벽돌집이 완성되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형들이 울면서 뛰어왔어요. 셋째야, 살려줘. 늑대가 집을 다 부수고 쫓아와. 어서 들어와 형들. 문단속 꽉 할게. 셋째는 형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튼튼한 참나무 문을 철컥 잠갔어요. 늑대가 벽돌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자신만만했죠. 이번엔 벽돌집이냐?
이것도 한 방이면 끝이지. 늑대는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셨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죠. 후. 엄청난 바람이 벽돌집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나뭇잎도 날아가고 작은 돌멩이도 날아갔지만 셋째의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 아저씨, 우리 집은 아주 튼튼해서 어림없어요. 포기하세요. 확, 확.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후! 늑대는 얼굴이 보라지게 될 때까지 불었지만 벽돌집은 기스 하나 나지 않았어요. 약이 잔뜩 오른 늑대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척하다가 멈춰섰어요. 그리곤 씩 웃으며 지붕 위를 쳐다봤죠. 문이 안 열리면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지. 늑대의 눈이 굴뚝을 향해 번뜩였어요. 과연 집안에 있는 죄지들은 늑대의 계획을 눈치챘을까요? 늑대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셋째야,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려나 봐. 우리 이제 다 잡혀먹겠어. 으아! 형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똑똑한 셋째는 침착했어요. 걱정 마, 형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셋째는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피고 그 위에 커다란 솥을 걸었어요. 솥 안에는 물이 팔팔 끓고 있었죠. 자, 늑대 아저씨가 오시면 따뜻하게 마시해드려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늑대는 굴뚝을 타고 슉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으악! 뜨거워! 내 엉덩이! 뜨거워! 펄펄 끓는 물에 엉덩이가 닿은 늑대는 로켓처럼 튀어올랐어요. 다시는 안 올 거야! 돼지 녀석들 무서워! 늑대는 굴뚝 밖으로 튀어나가 숲속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고마워, 셋째야. 네 덕분에 살았어. 나도 이제 너처럼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그래, 형들. 우리 이제 이 튼튼한 벽돌집에서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애기 돼지 삼형제는 셋째의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첫째와 둘째 돼지처럼 빨리 놀고 싶어서 대충대충 하면 결국엔 무서운 늑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처럼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하거나 장난감을 조립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볼까? 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튼튼한 벽돌짐이 될 거예요. 오늘 밤 튼튼한 벽돌집에서 꿀잠 자는 돼지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포근하고 안전한 꿈 꾸길 바래요. 사랑해요, 꿈꾸는 책방 친구들. 잘 자요.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셋째 돼지처럼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면 무엇이 좋을까?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세 번째, 당장 놀고 싶어도 참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그럼 진짜 안녕. 땡, 땡. 밤 12시를 알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누군가 화려한 궁전 계단을 허겁지겁 기어내려갑니다. 안 돼! 시간이 다 됐어! 서둘러야 해!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반짝이는 유리구도 한 짝이 계단에 툭 하고 벗겨져 버렸네요.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유리구두의 주인을 누구일까요? 안녕,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도 예쁜 꿈을 꾸기 위해 꿈꾸는 책방에 놀러 왔구나. 정말 반가워. 오늘은 방금 본 유리구두의 주인,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착한 마음씨가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 소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냈단다. 하지만 슬프게도 엄마는 병이 들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고 말았소. 소녀는 너무 슬펐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지. 엄마, 언제나 친절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게요. 시간이 흘러 아빠는 소녀를 위해 새엄마를 맞이했어. 새엄마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마음씨는 아주 고약했단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칙칙해? 내 방은 제일 큰 방으로 줘. 난 드레스룸이 필요해. 야, 너! 내 짐이나 옮겨.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일을 하러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되셨어. 아빠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새엄마와 언니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단다. 따뜻했던 집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 새엄마는 소녀에게서 예쁜 옷을 뺏고 낡고 허름한 옷을 입혔어. 그리고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했지. 뭐 하고 있니? 어서 바닥을 닦지 않고. 오늘은 굴뚝 청소까지 다 끝내놔야 한다.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소녀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쉬곤 했어. 그래서 옷과 얼굴에는 늘 거뭇도뭇한 재가 묻어 있었지. 언니들은 그런 소녀를 보며 놀려댔단다. 어머, 얘 꼴 좀 봐. 쟤를 뒤집어 썼네. 앞으로 얜 신데렐라야. 재토성이라는 뜻이지. 잘 어울리지? 깔깔깔. 하지만 신데렐라는 외롭지 않았어. 작은 생쥐들과 새들이 신데렐라의 친구가 되어주었거든. 신데렐라는 동물 친구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 자, 많이 먹으렴. 너희들도 배가 고프지? 우린 친구니까 서로 도와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 왕자님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을 무도회에 초대한다는 거야. 왕자님이라고? 내가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 왕자님은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할걸? 집안은 무도회 준비로 난리가 났어.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드레스를 다림질하고 머리를 빗겨주느라 쉴 틈이 없었지. 야, 신데렐라, 내 리본이 삐뚤어졌잖아. 내 구두나 닦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말이야.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 엄마가 남겨주신 옛날 드레스를 꺼내 조심조심 수선했지. 나도 무도회에 갈 수 있을까? 가서 춤도 추고 궁전 구경도 하고 싶어. 무도회 날 저녁 단장을 마친 신데렐라가 거실로 나왔어. 하지만 심술궂은 언니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단다. 뭐야? 그 목걸이 내 거잖아. 이리 내놔. 어머, 이 드레스도 내가 버린 거잖아. 감히 우리랑 같이 가려고? 안 돼. 결국 새엄마와 언니들은 자기들끼리만 마차를 타고 쌩하니 떠나버렸어. 홀로 남겨진 신데렐라는 정원 벤치에 엎드려 엉엉 울었단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다 망가져버렸어. 바로 그때였어. 어디선가 반짝반짝 빛나는 가루가 날리더니 포근하게 생긴 할머니가 나타났어. 가여운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니? 누구세요? 저는 무도회에 갈 수 없어서. 또 그치렴. 착한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란다. 내가 도와주마. 묘정 할머니가 마법 지팡이를 꺼내들었어. 그러고는
텃밭에 굴러다니는 커다란 호막을 향해 주문을 외웠지. 피비디 바비디 뽀.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둥근 호박이 번쩍번쩍 빛내는 황금 마차로 변했어. 세상에, 정말 멋지지 않니? 이번에는 찍찍거리는 생주의 친구들에게 마법가루를 뿌렸어. 요정할머니. 자, 너희들은 멋진 백마가 되어라. 요! 그러자 작은 생쥐들은 늠름하고 멋진 흰색 말들로 변했고 지나가던 도마뱀은 마차를 모는 운전사가 되었단다. 이제 주인공인 신데렐라 차례야. 요정할머니의 지팡이가 신데렐라를 감싸자 찢어지고 더러웠던 옷이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을 따다 만든 듯 반짝이는 푸른색 드레스로 변했어. 그리고 마지막 선물. 신데렐라의 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유리구두가 신겨졌지. 어머나, 세상에. 정말 꿈 같아요. 고맙습니다, 요정할머니. 신데렐라가 기뻐하며 마차에 오르자 요정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명심하렴 신데렐라. 이 마법은 밤 12시가 되면 모두 풀린단다. 종이 울리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해. 알겠지? 네, 꼭 명심할게요. 신데렐라가 궁전에 도착해서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음악 소리가 뚝 멈췄어. 모든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 저 아가씨 좀 봐. 어느 나라 공주님이지? 정말 예쁘다.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네. 높은 의자에 앉아 지로해하던 왕자님도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곧장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지.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음악이 다시 흐르고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럽고 환상적인 춤이었지. 신데렐라는 새엄마에게 구박받던 슬픈 기억을 모두 잊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왕자님은 착하고 순수한 신데렐라의 마음에 퍽 빠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밤 12시가 다가오고 있었지. 땡, 땡, 땡.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어.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요정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지. 핫, 벌써 12시야. 왕자님, 죄송해요. 저는 가봐야 해요. 왕자,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신데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 그러다 그만 벗겨지지 않는 마법이 걸린 한쪽 유리구두가 벗겨지고 말았지. 하지만 다시 주울 시간이 없었어. 왕자님이 뒤따라 나왔을 땐 유리구두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단다. 12시 종이 모두 울리자 황금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백마는 생지로 돌아갔어. 신데렐라의 드레스도 다시 낡은 옷으로 변했지. 하지만 신데렐라는 품속에 남은 유리구두 한 짝을 꼭 쥐며 행복하게 웃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꿈만 같았어. 고마워요, 요정 할머니. 다음 날 왕자림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지기 시작했어. 왕자, 이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아가씨가 나의 신부다. 모든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라. 드디어 왕실의 신하가 신데렐라의 집에도 도착했어. 새언니들은 서로 먼저 신어보겠다며 난리를 피웠지. 들어간다. 들어가. 발가락을 좀 쪄보면 비켜봐. 내 발은 작다고. 왜 이렇게 딱딱해? 하지만 욕심쟁이 언니들의 발에는 작아도 너무 작았단다. 그때 구석에 있던 신데렐라가 조용히 다가왔어. 저도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언니들은 비웃었지만 신하는 신데렐라에게 구두를 내밀었지. 발을 쏙 넣자 거짓말처럼 구두가 딱 맞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 신자
신데렐라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 드디어 왕자님을 다시 만난 신데렐라는 왕비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신데렐라 이야기 어땠니?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이 괴롭혀도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 대신 동물 친구들을 돌보고 언제나 친절과 용기를 잃지 않았지.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에 있는 게 아니야.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를 진짜 공주님, 왕자님으로 만들어주는 거란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밤 신데렐라처럼 예쁜 마음을 품고 잠들면 좋겠어. 혹시 아니? 꿈속에서 멋진 여정 할머니가 나타나 줄지 말이야. 아, 참! 더 재미있는 동화가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쁜 꿈 꾸렴.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보아요. 첫 번째, 겉모습보다 예쁜 마음씨가 왜 더 중요할까요? 두 번째, 힘들 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는 어디서 날까요? 세 번째, 우리도 신데렐라처럼 친구에게 먼저 친절해볼까요? 그럼 진짜 안녕. 숲속 동물 친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네요. 헥, 헥, 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숲속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경주가 펼쳐지고 있답니다. 빠르다고 뽐내는 동물과 느리지만 끈기 있는 동물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우리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예쁜 꿈을 꾸기 위해 꿈꾸는 책방을 찾아왔구나.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란다.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더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섞어서 들려줄게. 자, 이불 꼭 덮고 베개도 편안하게 베고 준비됐니? 그럼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맑은 공기가 가득한 숲속 마을이 있었어. 이 숲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사이좋게 모여 살고 있었단다. 노래를 잘하는 종달새, 힘이 센 곰 아저씨, 그리고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까지 말이야.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었어. 바로 회색 털을 가진 날쌘돌이 토끼였지. 토끼는 뒷다리가 정말 튼튼해서 숲속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 바람처럼 슝 하고 지나가면 다른 동물들은 토끼의 꼬리조차 볼 수 없었단다. 하지만 토끼에게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 바로 자기보다 느린 친구들을 놀리고 무시하는 거였지. 토끼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빴어. 이 숲에서 나보다 빠른 동물 있으면 나와보라지. 나는 바람보다 빠르다고. 토끼는 다람쥐에게도 여우에게도 깐족거리며 말했어. 아유, 답답해. 너희들은 그렇게 느려서 밥은 어떻게 먹니? 나처럼 이렇게 쌩쌩 달려야지. 동물 친구들은 토끼의 잘난 척이 얄미웠지만 실제로 토끼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토끼가 숲길을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 바로 등딱지가 아주 무겁고 단단한 거북이였단다. 거북이는 무거운 집을 등에 지고 한 발, 두 발 아주 느리게 걷고 있었지. 토끼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장난기가 발동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토끼는 거북이 앞을 확 가로막으며 놀려댔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느림복 거북이 아니야? 야, 너는 땅바닥이랑 친구니? 그렇게 기어가서 언제 집에 갈래? 거북이는 토끼의 놀림에도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어. 하지만 토끼는 멈추지 않았지? 거북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더 크게 소리쳤어. 어휴, 답답해. 내가 눈 감고 기어가도 너보단 빠르겠다. 다리는 장식품이야. 깔깔깔. 그때였어. 묵묵히 걷던 거북이가 걸음을 딱 멈췄어.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토끼에게 말했지. 토끼야, 너는 참 빠르구나.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빠르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란다. 토끼는 거북이의 말에 배를 잡고 웃었어. 뭐라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럼 나랑 내기해 볼래? 저기 산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고. 숲속 친구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 말도 안 돼.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를 한다고? 모두가 거북이를 걱정했지. 하지만 거북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 좋아. 달리기 시합을 하자. 대신 내가 이겨도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 드디어 경주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 출발선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몸을 푸는 토끼와 묵묵히 앞만 보고 있는 거북이가 섰지. 심판을 맡은 곰아저씨가 깃발을 높이 들었어. 긴장되는 순간 숲속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자, 준비, 출발! 곰아저씨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됐어. 야호, 나 먼저 간다. 느림보야, 천천히 오라고. 토끼는 마치 화살처럼 슝 하고 튀어나갔어. 순식간에 언덕을 넘고 숲을 지나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가버렸지. 동물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 반면 거북이는 어땠을까? 이제 겨우 출발선을 지났을 뿐이야. 하지만 거북이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어. 서두르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내디뎠지. 한참을 달리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았어. 그런데 거북이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야. 역시 상대가 안 되잖아. 거북이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나 있겠지. 에이, 시시해. 토끼는 여유를 부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 마침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었단다. 솔솔 부드러운 바람까지 불어오닌 토끼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려면 밤은 되어야 할 거야. 여기서 잠깐 낮잠이나 자고 가야겠다. 그래도 내가 충분히 이길 테니까. 토끼는 푹신한 풀밭에 벌러덩 누워버렸어.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토끼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꿈속에서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걸까? 입맛까지 다시면서 말이야. 시간은 틱톡, 틱톡 계속 흘러갔지. 그 시간 거북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지. 지나가는 다람쥐가 물었어. 거북아, 힘들지 않니? 좀 쉬었다가. 하지만 거북이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나는 멈출 수 없어. 늦더라도 끝까지 갈 거야. 거북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어. 엉금, 엉금, 끈기 있게 말이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거북이는 드디어 큰 참나무 아래에 도착했어. 어라? 저게 뭐지? 바로 토끼가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거북이는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멈칫했어. 하지만 토끼를 깨우지 않았단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토끼 옆을 지나쳤지. 지금 거북이에게 중요한 건 토끼를 이기는 것보다 저 산 꼭대기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거북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기어 올라갔지.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던 동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헉, 저기 봐! 누군가 오고 있어!" 한편 시원하게 낮잠을 자던 토끼는 서늘한 바람에 눈을 번쩍 떴어. 와, 잘 잤다. 지금 몇 시지? 토끼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헉, 내가 너무 오래 잤나? 거북이는 아직 멀었겠지? 토끼가 언덕 위를 올려다본 순간 토끼는 그만 기절할 뻔했어. 거북이가 깃발이 꽂힌 결승점 바로 코앞에 가고 있었거든. 안 돼! 기다려! 토끼는 번개처럼 뛰어나갔어.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거북이가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며 결승선을 통과했거든. 와, 거북이가 이겼다! 만세! 숲속 친구들의 함성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어. 뒤늦게 도착한 토끼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니? 빠른 다리를 믿고 자만하다가 잠들어 버린 토끼. 그리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거북이. 결국 승리는 땀 흘리며 노력한 거북이에게 돌아갔단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친구들 중에는 달리기가 느린 친구도 있고 공부가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멈추지 않는 마음이야. 토끼처럼 재주가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거북이처럼 조금 느려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줘.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놀고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우리 친구들도 거북이처럼 내일도 한 걸음 더 멋지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달님도 별님도 잠들 시간이야. 우리 예쁜 친구들도 눈을 감고 거북이처럼 끈기 있게 꿈을 향해 가는 멋진 상상을 하며 잠들어 보자. 사랑해,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알림 설정까지 하면 매일 밤 새로운 동화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단다.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까? 두 번째,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할까? 세 번째, 남과 비교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볼까? 그럼 진짜 안녕! 톡, 톡. 조용한 풀숲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려요. 다른 알들은 벌써 다 깨어났는데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만 꼼짝을 안 하고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때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알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우리가 알던 노란 병아리가 아니었답니다.
온통 회색 털로 뒤덮인 조금은 낯선 모습의 아기 오리였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쁜 꿈 꿀 준비 됐나요? 여기는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꿈꾸는 책방이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방금 본 그 회색 아기 오리의 모험담 미운 오리 새끼예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슬픈 일을 겪었지만 결국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친구랍니다. 자, 입을 꼭 덮었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리 엄마는 둥지 위에서 알들을 품고 있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귀여운 노란 아기 오리들이 하나 둘 세상 구경을 나왔답니다. 삐약 삐약. 아기 오리들은 엄마를 보며 신나게 노래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장 커다란 알만 깨어나질 않았어요. 지나가던 늙은 오리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죠. 쯧쯧, 저건 칠면조 알이 분명해.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좋을걸? 하지만 엄마 오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품어볼래요. 내 아이인걸요? 드디어 마지막 알이 깨졌어요. 거기서 나온 아기 오리는 다른 형제들보다 몸집도 크고 털도 칙칙한 회색이었죠. 어머, 쟤 좀 봐. 왜 저렇게 생겼어? 우리랑 너무 달라. 못생겼어. 형제들은 회색 오리를 보며 깔깔 웃었어요. 농장의 다른 동물들도 회색 오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닭들은 뾰족한 부리로 콕콕 쪼아대고 칠면조는 날개를 푸드독거리며 겁을 줬죠. 저리 가! 너같이 이상한 애는 우리랑 놀 수 없어! 회색 아기 오리는 구석에 숨어서 훌쩍훌쩍 울었답니다. 처음에는 감싸주던 엄마 오리도 매일매일 동물들이 불평하자 지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엄마 오리가 혼잣말고 속삭였죠. 휴, 너도 다른 애들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들은 아기 오리의 마음은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팠답니다. 밤이 깊었어요.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잠든 사이 아기 오리는 울타리를 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아기 오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풀숲을 헤치고 진흙탕을 건너 엉금엉금 기어갔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늪지대였답니다. 늪지대에는 야생 기러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기러기들은 아기 오리를 보며 갸우뚱했죠. 너 참 희한하게 생겼구나. 그래도 뭐 우리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어. 비록 칭찬은 아니었지만 아기 오리는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탕! 탕!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냥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르고 사냥개들이 늪지대를 뛰어다녔어요. 아기 오리는 갈대숲 깊숙이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때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가 아기 오리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킁킁 킁킁. 아기 오리는 눈을 질끈 감았죠. 이제 난 끝이구나. 그런데 사냥개는 아기 오리를 쓱 보더니 획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휴, 내가 너무 못생겨서 강아지도 물어가기 싫은가 봐. 사냥꾼들이 돌아간 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갈고 잃은 아기 오리는 비틀비틀 걸어가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죠. 문이 삐그덕 열려 있어서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꼬부랑 할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기 오리를 보며 눈이 나빠 오해를 했어요. 오호, 길 잃은 오리로구나. 잘 키우면 오리알을 얻을 수 있겠어. 그렇게 아기 오리는 오두막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곳의 동물들도 친절하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등을 구부리며 으르렁거렸고 암탉은 벼슬 세우며 물었죠. 넌 알을 낳을 수 있어? 그럼 넌 등을 구부리고 가르렁거릴 수 있나? 아니, 넌 아무것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구박을 받은 아기 오리는 결국 오두막을 나왔어요. 따뜻한 불도
지붕도 없는 밖으로 말이죠. 가을바람이 쌩쌩 불어와 회색 깃털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느덧 세상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아기오리는 호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는 걸까?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저녁 노을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새 무리가 날아올랐어요. 길고 우아한 목, 힘찬 날갯짓, 바로 백조들이었죠. 아기오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아,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 새들처럼 날 수 있다면. 아름다운 백조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고 내서운 겨울이 찾아갔어요. 하늘에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고 호수는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죠. 아기오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발을 저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춥고 배가 고팠던 아기오리는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결국 얼음 속에 몸이 갇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기오리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봄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농부 아저씨가 아기오리를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얼음을 깨고 오리를 구해 집으로 데려갔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아기오리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농부 아저씨네 아이들이 같이 놀자 하며 달려들자 겁먹은 아기오리는 허둥지둥 도망치다 우유통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놀란 오리는 다시 차가운 눈밭으로 도망쳤답니다. 그 겨울은 정말 길고도 혹독했어요. 아기오리는 덤불숲 속에 웅크린 채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죠.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아기오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아기오리의 등을 간지럽혔어요. 얼음이 녹아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온 거예요. 아기오리는 갈대숲에서 나와 기지개를 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날개를 한번 푸드덕 거렸을 뿐인데 몸이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튼튼한 날개가 되어 있었죠. 오리는 홀린 듯 호수로 날아갔어요. 그곳엔 지난 가을에 보았던 아름다운 백조 3마리가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죠. 오리는 생각했어요. 저들에게 다가가면 날 쪼아대겠지? 그래도 좋아. 비참하지 사느니 저 아름다운 새들에게 죽는 게 나아. 오리는 백조들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 나를 죽이세요. 난 못생긴 오리니까요. 그런데 그때 맑은 호수 위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그건 회색 털의 못생긴 오리가 아니었어요. 눈부시게 하얀 깃털과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였답니다.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였던 거예요. 어른 백조들이 다가와 부리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영해 주었죠. 호숫가에 놀러온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저기 봐! 새로운 백조가 왔어! 제일 예쁜걸?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림받던 아이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어요. 오리는 깃털을 부풀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못생긴 오리였을 땐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미운 오리 새끼가 추운 겨울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멋진 백조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아주 멋진 모습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도 분명 눈부시게 날아오를 날이 올 테니까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운 백조랍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이 멋진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길 바랄게요. 포근한 이불 덮고 예쁜 꿈 꾸세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알림 설정까지 하면 매일 밤 새로운 동화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단다. 안녕, 잘 자요.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겉모습보다 그 안에 숨겨진 예쁜 마음을 먼저 봐줄까요? 두 번째,
지금은 몰라도 내 안에 숨겨진 멋진 보물을 믿고 있나요? 세 번째,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언젠가 반짝반짝 빛날 날을 기다려볼까요? 그럼 진짜 안녕!